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 농장에 심게 되면 낭패 볼 수 있는 텃밭작물 1위에서 5위 작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말 농장 하게 되면 시골집, 그러니까 부모님 댁에 있는 밭이나 논에 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잘 구획된 주말 농장, 그러니까 작게 임대받아가지고 아주 소량으로 농장을 재배하는 경우가 참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가댁에 밭이 있어가지고 부모님 대신에 이렇게 텃밭 가꾸기를 진행하지만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파트 주변 또는 주말 농장이라고 해가지고 임대받아서 텃밭 가꾸기를 진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말 농장에 심으면 정말 낭패 볼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이 있거든요. 전문 농가가 아니다 보니까 몸에 좋은 것 또는 내가 심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무작정 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본인 텃밭뿐만 아니라 다른 텃밭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작물을 심을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매번 몸에 좋은 텃밭작물 또는 월별로 심으면 참 좋을 만한 텃밭작물들을 소개해드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주말 농장에 심게 되면 후회할 수 있는 그런 텃밭작물 위주로 해가지고 1위에서 5위까지 조금 재밌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위까지 매겨서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혹시라도 올해부터 또는 주말 농장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다양한 작물을 심어보고 싶지만 작물의 특징을 잘 몰라서 어떤 작물을 심을지 매번 고민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위 작물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1위 작물로 돼지감자입니다. 돼지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주말 농장뿐만 아니라 텃밭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농장이라 할지라도 심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번식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텃밭 일부에 심었다 하더라도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텃밭 전체로 퍼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줄기가 2m까지도 성장하기 때문에 다른 작물의 빛과 바람을 막는 그런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말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서 텃밭 가꾸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작물의 특징을 잘 모르고 일부 구간에다가 이 돼지감자를 심게 되면 한 해살이 작물이 아니라 여러 해살이 작물이기 때문에 마치 잡초와 같은 이 돼지감자가 지속적으로 텃밭에 번식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한 그런 텃밭 작물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돼지감자를 일부 심어서 재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 돼지감자가 당뇨에 아주 좋은 텃밭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장인어르신께서 당뇨로 고생하셨을 때 심어놓은 그런 돼지감자이거든요. 이후 장인어르신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돼지감자를 지속적으로 재배하면서 저도 먹고, 그리고 가족들도 돼지감자를 얇게 썰어서 말린 다음에 이렇게 살짝 볶아서 차로 끓여 마시게 되면 구수하고 정말 맛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돼지감자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버님으로부터 이 돼지감자 재배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배워왔기 때문에 다른 작물 피해 없이, 그리고 번식도 더 이상 시키지 않는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돼지감자를 주말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재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특히나 주말 농장을 임대받아서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돼지감자는 절대 심으면 안 됩니다. 2위 작물로 옥수수인데요. 옥수수 하면 텃밭에 아주 많이 심어주는 텃밭 작물인데 주말 농장에 심으면 안 된다고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 작물로 선택한 이유라고 한다면 주말 농장, 특히나 작은 면적의 텃밭을 임대받아서 이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옥수수 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설명드려 보게 되면요. 우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2m 이상까지 성장하는 그런 작물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돼지감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기가 길게 자라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작물들에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심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주말 농장에 심으면 안 된다는 아주 확실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텃밭 면적이 300평 이상, 이렇게 넓은 곳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품종만 심어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다양한 품종의 옥수수를 텃밭 이곳저곳에 심었다라고 한다면 옥수수 갯꼬리에서 수술이 이곳저곳 흩날리면서 교잡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교잡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알록이 옥수수라고 해서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옥수수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주말 농장처럼 텃밭이 밀집해 있는 공간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 옥수수 재배에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품종의 옥수수를 심는 간격을 200m 정도로 보는데요. 사실상 200m까지 뛰어가면서 옥수수를 심는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주말 농장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옥수수나 돼지감자처럼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텃밭 작물 외에 다른 작물을 심어주신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농장에 이 옥수수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른 작물에 빛 공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텃밭 주변으로 심어주시고 특히나 북측에 심어주게 되면 그나마 다른 작물의 빛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말 농장 하게 되면 텃밭이 밀집해 있을 텐데 주변 텃밭과 협의해가지고 한 가지 품종의 옥수수를 심어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잡 없이 이 옥수수를 재배해 나갈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텃밭 작물 5가지가 주말 농장에는 절대 안돼가 아니라 조금은 피해줬으면 또는 주의가 필요한 텃밭 작물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5가지 작물을 너무 편견을 가지고선 안 좋은 작물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위 작물로 원추리인데요. 원추리는 돼지감자와 마찬가지로 한 해살이 작물이 아니라 여러 해살이 작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어 놓게 되면 이른 봄 매년 이 원추리 순을 수확해 드실 수가 있는데요. 돼지감자나 원추리 같이 여러 해살의 작물을 주말 농장에 심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말 농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임대를 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해살이를 심어 재배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저처럼 주말 농장이 1년이 아닌 2년, 3년 또는 평생토록 재배 가능한 그런 밭이라고 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텃밭 작물 모두를 심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임대받아서 1년 단위로 텃밭 가꾸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지감자나 원추리처럼 한 해살이 작물이 아니라 여러 해살이 작물이라고 한다면 심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해살의 작물 중에서 이 원추리를 꼭 집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다른 여러 해살의 작물과 달리 이른 봄에 새순을 수확해가지고 수확해 드실 때 꼭 주의할 점이 있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독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 봄 새순이라 할지라도 꼭 살짝 데쳐서 먹어야 되는 그런 작물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추리 작물을 콕 집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 해살의 작물들이 이른 봄에 새순을 수확해 먹는데 원추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독이 있지만 다른 여러 해살의 작물 새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독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원추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독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니까요. 꼭 데쳐가지고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원추리 영양가가 아주 풍부한 그런 텃밭 작물이에요. 이 또한 편견을 갖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원추리를 심어 재배하고 있어요. 여러 해살이 작물이기 때문에 한번 심어 놓게 되면 거의 평생토록 새순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병충해도 거의 없다 보니까 관리할 것도 거의 없습니다. 역시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독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수확해 드실 때는 꼭 데쳐가지고 이렇게 요리해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해살이 작물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주말 농장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작물은 피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작물로 마늘인데요. 마늘 하면 텃밭의 아주 대표적인 작물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처럼 주말 농장이지만 1년이 아니라 2년, 3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농장의 경우라고 한다면 마늘을 심어 재배하면 참 좋죠. 그렇지만 1년 단위로 주말 농장을 계약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마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정 마늘과 난정 마늘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0월 달에 씨마늘을 파종하고 수확은 보통 5월이나 6월 달 정도에 진행하기 때문에 1년 단위 주말 농장의 경우라고 한다면 가을이 접었을 때 마무리할 수 있는 텃밭 작물 위주로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월동 작물 중에 하나인 마늘을 심게 되면 작물을 심어만 놓고 수확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주말 농장을 재계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늘처럼 두 해살이 작물을 심기보다는 한 해살이 작물을 심어 재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5위 작물, 생강인데요. 생강하게 되면 두 해살이 작물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해살이 작물도 아닌 그런 한 해살이 작물인데 왜 주말 농장에 심는 것을 추천하지 않지? 라고 해서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5위 작물로 생강을 소개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재배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보통 주말 농장 하게 되면 텃밭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이렇게 재배 기간이 긴 텃밭 작물을 심게 되면 다른 작물을 심어볼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5위 작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생강은 전국적으로 4월달 정도에 씨 종강을 심어서 설이 내리기 직전인 또는 설이 내린 직후에 수확 진행하는데요. 달로 본다라고 한다면 10월 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봄에 심어서 늦 가을에 수확하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주말 농장 텃밭에 생강을 많이 심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작물을 심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 농장에 기피해야 될 텃밭 작물 5위로 소개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생강을 주말농장 작물로 추천드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나 씨생강을 심은 다음에 싹이 출현하기까지 길게는 2개월까지 걸리는 그런 아주 특이한 작물이기 때문에 초보 텃밭지기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아주 어려운 작물이다 보니까 실패 확률이 아주 높은 텃밭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주말농장 하게 되면 전문 농가라기보다는 텃밭 가꾸기 수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가 어려운 작물을 심기보다는 상추나 봉감자 또는 쪽파와 같이 재배가 쉬운 작물을 선별해서 심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주말농장 텃밭 가꾸기에 흥미를 돋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강 또한 일부 구간에 심는다고 한다면 아예 재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또한도 너무 편견을 가지고선 작물을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말농장에 심게 되면 낭패 볼 수 있는 텃밭 작물 1위에서 5위 작물을 선별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사실상 저처럼 주말농장이라 하더라도 매 같은 공간에서 텃밭 가꾸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이와 같은 작물을 조금 더 공부해서 심어주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으세요. 그렇지만 주말농장을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그리고 아주 소단위의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작물을 조금 배제하고서 심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드릴 뿐이지 이와 같은 작물은 절대 심으면 안 돼 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약간은 재미삼아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에는 주말농장에 심으면 참 좋을 만한 텃밭 작물들 그리고 텃밭에서 조금 쉽게 키울 수 있는 작물들을 선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